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 첼리스트 트루이스 메르크가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심준호의 음악은 나를 몰입시키고 모든 걸 잊게 한다. 깊은 소리와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지닌 연주자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을 함께하는 수요초대석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심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열심히 연주하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따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의 영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인 금호 영재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수의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첼리스트 심준호는 2012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2위를, 2010년 주네스 뮤지컬 국제 콩쿠르에서는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함으로써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부상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등을 비롯해 독일, 베를린 융예 피라모닉, 노르웨이 라디오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고 솔리스트로서도 많은 무대에서 연주하셨습니다.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이 초청되어 독주와 협연을 하셨고요. 2018년에는 교향악 축제에 초대되어 부산 시립교향악단과도 협연하셨습니다. 칼라치 스트링 쿼르텟과 클럽 M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을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문자 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첼리스트 심준호와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앨범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첼리스트 나탈리아 구트만에게 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라는 애정 가득한 찬사를 들었던 무대, 도대체 어떤 무대였습니까? 그건 이제 그 주네스 뮤지컬 콩쿠르 때였는데요. 네. 이제 구트만 선생님이 심사위원장이셨어요. 네. 엄청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막 좀 풍채도 있으시고 네. 나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마스터 클래스 한번 받았다가 정말 사시나무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 나눠봤던 건 이제 모든 무대가 끝나고 시상식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처음 나눠봤던 건데 예.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거는 이제 내가 좀 프로필에다 좀 써볼까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그랬죠. 바로 가져오셨군요. 네. 예전에 조수미 선생님이 카라야 만났을 때 네. 신이 내린 목소리 그 카피를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 심준호 선생님은 저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연주하는 네. 심준호 딱 가져오셨군요. 네, 바로 가져왔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 오른다는 건 우리 연주자로서 많은 네.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부담스러웠던 무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부담스러웠던 무대요. 아무래도 최근에 했었던 2월 15일에 했었던 그 독주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롯데 콘서트 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제가 많이 서봤거든요. 그 네. 무대를. 뭐 오케스트라 있을 때도 서보고 앙상블 연주도 할 때도 서봤는데 이제 혼자는 처음으로 서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대가 너무 넓고 앉아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큰 홀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부담되고 그랬는데 그 약간 외로움 그리고 내가 이런 데서 연주를 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반씩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감만 있었다기보다는. 네. 선생님 제가 그 공연에 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인 네, 박종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피아니스트가 선생님의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협박했어요. 꼭 와야 된다고. 제가 밥 살게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선생님 그 큰 무대에서 제가 독주하시는 거 보고 정말 놀랐고 제가 객석에서 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잘 들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큰 홀을 어떻게 꽉 채울 수 있나 궁금했는데 그 무대가
네.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원래 예정된 연주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랬죠. 워낙에는 그게 그 날짜가 네. 14, 15가 크리스양 찜머만 내한 찜머만 공연.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맞아요. 근데 네. 그때 갑자기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 이게 생겨서 네, 그분이 연기를 하셨죠. 연주를. 네. 그래서 이제 제 소속사가 이제 그 연주를 주관했는데 네. 마스티미디어라고 이제 저한테 연주하기 이제 한 달 조금 남겨놓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 회사에서 15일 날 독주에 가능하냐고. 예. 그때가 1월 한 뭐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좀 여행 가서 머리를 식히려고 그때 강릉 두부집을 갔었는데 저 두부 먹다 체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전화를 받아서 잠깐만. 그 첫날이에요.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두부집인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독주에 어디서요? 롯데 콘서트.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올라와서 다시 연습. 여행은 포기하고. 좀 일찍 왔죠. 포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야, 네. 선생님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 있었던 네. 일인데 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아, 지금 네. 이 그렇죠. 전쟁 상황에서 네.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 바로 카네기홀에 네. 쓰지 못하고 빈필도 주지 못하게 됐을 때 하루 만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글쎄, 세계적인 조금 네. 아니 저는 지금 대입을 시키고 싶은데 좀- 왜 네. 그러십니까? 저는 아, 지금 네네. 나름대로 정리 잘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감사합니다. 말아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마치 조성진이 하루 만에 협연했던 것처럼 네.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찐머만이 오기로 했는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롯데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 처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그 제일 먼저 받았던 스트레스가 티켓이죠. 이게 엄청 나갔던데. 나갈까? 예. 정말 너무 불안했어요. 네. 그 불안감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약간 그 주식 보듯이 인터파크 계속 들어가 보고 오늘 줄었나 막 계속 체크를 하고 근데 네. 다행히 그날 말씀 들어보니까 1,000분 정도 오셨다고 그럼요. 들어서 좌석을 한 칸 떼어야 되니까 1,000분이면 거의 네. 매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예. 감사했어요. 너무 감동했고 전국의 이제 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또 롯데 콘서트홀 등 메이저 극장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심준호 첼리스트를 무대에 올리시면 일단 1,000매 정도 나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앞으로 캐스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 잘했지.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첼리스트 심준호에게 첼로를 연주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첼로를 연주한다는 거는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생각해요. 내 자신을 찾아가는 네. 여정이다.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너무 숫기가 없고 내성적이라 그 중국집에 짜장면도 배달을 못 시켰어요. 쑥스러워서. 전화로? 네.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지상파에 내성적이고. 나오셔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쟤 어디다 쓰냐 이러면서. 오. 근데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고 네. 그래서 첼로를 시작하고도 그게 성향이 예.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첫 콩쿠르 나갔을 때도 평을 들었던 게 넌 굉장히 이쁘게 하는데 소리가 너무 작고 내성적이라 들리지가 않는다. 아.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착안을 해서 해본 게 그러면 내가 외향적으로 연주를 하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 성격도 같이 막 바뀌어가고 좀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랑 제 인생이 함께 약간 버무려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음악을 더욱더 정진을 해야겠다고 느낀 게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첼리스트 심준호에게 나에게 첼로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네, 여정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 라이브 연주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 벌써 자리를 하나요? 네. 이동하실 때 벌써 합니다. 네. 이동하실 때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라이브 연주를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세계적인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실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시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9번 중 제1곡 프렐류드입니다. 이 곡을 연주해 주실 텐데 저는
아까 리허설 때 방송 전 리허설 때 잠시 연습을 하셨는데 정말 소리가 대단한 골든보이스입니다. 지난 수요 초대석 우리 첼리스트로서 양성 교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첼리스트를 모셨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 한번 해주셔서 들릴 텐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예. 오늘 이 곡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곡입니까? 네, 바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첼로 줄이랑 잘 어울린달까요? 그러니까 첼로 보내는 소리가 제일 잘 묻어나는 곡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첼리스트 심준원 선생님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시장조 바흐 작품번호 1009번 중 제1곡 프렐류드 청해 듣겠습니다. 브라보! 와.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첼리스트 심준원 선생님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3번 시장조 바흐 작품번호 1009번 중 제1곡 프렐류드를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흥분이 돼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3068님 묵직하고 감미로운 심준호 첼리스트의 첼로 선율이 사무실을 한가득 메웁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홍지영님 첼로 연주 덕분에 재택근무가 너무나도 황홀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설옥경님 심준호님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 저 자극받았습니다. 저만의 창작 과정도 도전해보렵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정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과분한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아니 피드백이 너무 네. 좀 기계적으로. 예. 네. 선생님 아까 뭐 짜장면 집에 네. 중국집에 이 짜장면도 전화로 못 시킬 정도로 소심하셨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지금 연주 봤을 때는 네. 야망이 느껴지는데요. 야망이 느껴지세요? 예. 글쎄요. 어떤 면이 그렇게? 일단은 소리를 네. 처음 이건 좀 전공자적인 얘기인데 처음에 들어가신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라인 안에서 연결을 하는 과정만으로도 감동인데 네. 그 안에서 소리를 더 깊게 들어가신 느낌이 받았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그 화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제가 바보 될 뻔했는데. 와,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은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기 중에서 네. 첼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어릴 때 네. 이제 파블로 카잘스의 파블로 카자스. 박 음반을 듣고 네. 깊은 감명을 받아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저는 당했다. 이럴 수가. 네, 사실 앉아서 하는 게 좋아서 시작했어요 첼로를. 아니 바이올린도 했었고 잠깐 이제 예. 피아노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피아노는 음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저 지금 단순율 가지고도 너무 힘든데 사실 그 피아노는 음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악보 보는 게 너무 고역이었고요. 예. 그 바이올린은 그 서서 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렸죠. 앉아서 하는 악기가 하고 싶다. 이제 딱 가져오신 게 첼로였어요 그때. 네. 제가 수요 초대석 진행하면서 네. 그 간간히 이 천재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플루트 조성인 교수, 피아니스트 박종혜. 네. 그리고 오늘도 그 느낌 봤는데 자 첼로를 왜 시작하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그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는 서서 하기 싫고 피아노는 건반이 많고 음정이 많고 맞아요. 예 앉아서 할 수 있는 첼로를 선택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유학 시절은 어떠셨나요, 선생님?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 유학 시절은 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갔어요. 몇 살 때 가셨죠? 만 15세 때 이제 도독을 했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사실 독일어를 배우고 가긴 했는데 네. 또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또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독일 사람들 또 얼마나 무서워요. 음. 또 막 바비엘 막 덩치도 이러고 크고 그러면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배고파서 제일 처음 들린 곳이 이제 독일 도착하자마자 맥도날드 여기였는데 이제 가져갈 거냐 먹고 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냥 예. 웃고 있었더니 네. 막 화를 내면서 봉투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좀 상처 많이 받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성향이 좀 한 번 알게 되면 너무 친해질 수 있는데 그걸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 기간이 있구나. 네, 친절함이 조금 모자란 네. 분들이라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학교 친구들도 사귀는 게 조금 오래 걸렸던 편이고 네. 또 그때 또 내성적이 되라 또 네. 더욱 그랬죠. 네, 실력에 있어서는 문제 없으셨죠? 실력도 문제 많았죠. 제일 잘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았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안 네. 넘어가네. 네, 절대 안 넘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콩쿠르를 많이 입상하셨어요. 첫 콩쿠르 언제였고 또 가장 힘들었던 콩쿠르 여쭤봐도 될까요? 첫 콩쿠르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일 거예요. 저기 네. 대한 어린이문화원이었나? 하여튼 그런 콩쿠르에 제가 나갔었었는데 네, 네. 그때 활을 네. 놓고 왔어요 집에. 콩쿠르장에 갔는데 지금 딱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총알 택시 있죠. 그걸로 댁에 가서 활을 가져오셔서 겨우겨우 했어요. 그때 콩쿠르 그때 기억이 나요. 딱. 네. 어떠셨습니까? 화를 놓고 왔을 때. 놀랐죠. 약간 놀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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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활만 가져가지 않고 악기는 가져오셔서. 악기는 가져와서 다행히 그거 못 들고 오실 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그 어려웠던 콩쿠르 여쭤봐도 콩쿠르는 될까요? 기본적으로 다 어렵죠. 네. 다 어려운데 오히려 국제 콩쿠르보다도 저는 중앙 콩쿠르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1등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 과정 자체가. 어. 이게 외국 콩쿠르는 1, 2차, 3차가 텀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1차 맞아. 하고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열흘 반. 열흘 정도. 네. 전 그 기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합니다. 맞아요. 네. 기다리는 컨디션 시간. 그니까요. 컨디션 조절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그 당시에 중앙 콩쿠르 이제 왜 군면제 혜택이 있을 당시예요. 그때 네. 2006년, 네. 7년 이제 7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제 6년에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프레셔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중앙 콩쿠르 1등 하셔서 군대를 네, 그때. 이야, 네. 여러분은 지금 음, 우리나라에서 이 몇 개 안 되는 콩쿨, 중앙 콩쿨, 동학 콩쿨 그때 네,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음역, 음악 맞아요. 음역 세 개. 네, 세 개 콩쿨만 군면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은 지금 영재 아티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게시판에 선생님 곡을 또 듣고 싶다고 난리가 나서 네, 질문을 잠시 접어두고 네. 선생님의 곡을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번호 69번 중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를 심준호의 첼로와 박종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번호 69번 중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를 심준호의 첼로와 박종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은혜님, 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슴이 춤을 추는 듯 심준호 선생님의 연주 최고십니다.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8758님, 첼리스트 심준호님의 섬세하고 품격 있는 골든톤 연주 덕에 3월의 시작이 기분 좋아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지은님, 짜장면은 주문 못하지만 첼로 연주는 너무 잘하고 유학 시절 맥도날드에서 서러웠지만 첼로 연주는 놀랍게 하고 천재 보내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김지은님. 장미수님, 첼리스트와 피아니스트가 둘이 합치듯 경쟁하듯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같이 맞춰보면 이런 화합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였으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종혜 씨와 저는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네. 깨알 자랑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딱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요. 오케이, 다시 하자고. 그러면 또 바뀌어 있고, 저도 종혜 씨가 뭘 다르게 한다 그러면 저도 고개 끄덕하고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여기 뭐 이렇게 좀 뭐 크지 작지 뭐 빠르지 느리지 이런 차원의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아요.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미수님의 질문에 따르면 얼마나 같이 맞춰보면 이런 화합이 되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정말 많이 맞춰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둘은 잘라서 조금밖에 안 맞춰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걸로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잘 맞아요. 잘난 게 아니라. 네. 정말 제가 이렇게 또 장난을 치는데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원래 베토벤이 아니라 네.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하시려다가 네. 바꾸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맞아요. 그 원래는 라흐마니노프는 고정이었고요. 네. 그리고 프로코피에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곡이 너무 좀 뭔가 캐릭터가 겹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종혜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형 별로 이거 하기 싫지. 딱 알고 예. 그래서 형 우리 바꿀까? 그러니까 형 베토벤 우리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베토벤의 준비를 다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왜냐면 그 두 곡이 조금 많이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제가 그리고 뭐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두 가지 곡들에 조금 더 대비가 되는 그런 거를 좀 더 원했어서 네. 예,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두 분이 천재셔서 정말 이거는 제가 장난이 아니라 그게 가능한 거지. 베토벤 곡을 전화 통화로 해서 우리 뭐 프로코피에프 말고 베토벤 할까? 그래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앨범이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대단한 거라는 거를 제가 정정 기사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종현 씨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좀 옆에 그러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 하시죠 이제. 이제 그만하시고. 이런 센스까지.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첼리스트, 세계적인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곡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좋아하는 곡이요. 네. 너무 많은데요. 이제 첼로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좋아했던 곡이 그 막스 브루흐의 콜니드라이예요. 네. 그 신의 날이라는 곡인데
그 곡을 듣고 정말 나 정말 첼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어, 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곡이 뜻깊은 것 같고 아무래도 앨범 낸 곡들도 너무 저에게 소중하고요. 네. 또 하여튼 모든 곡들을 좋아해요, 사실은. 그리고 첼로는 다른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곡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요. 음, 모든 곡을 좋아해야만 해요, 네. 사실은. 네. 네, 좀 그렇죠. 그래서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좀 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선생님도 슬럼프가 있으신가요? 슬럼프 있었죠. 좀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가지고요. 아, 네, 2015에서 16년 사이에 제가 첼로를 조금 못한 적이 있어요. 네. 오른팔에 문제가 좀 생겨서. 네. 그래서 아, 노르웨이에 그때 유학 중이었는데 네. 노르웨이에서 재활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 해도 되는데 이제 왜 굳이 노르웨이에서 한 이유는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그때 페이스북 되게 SNS. 네, SNS 되게 활발할 때인데 그걸 못 들어가 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다 연주한 사진 올리고 약간 그런 거를 보니까 좀 무력감, 좀 이제 난 뭘 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맹세를 한 게 난 정말 팔이 나으면 연주 정말 많이 할 거다. 원 없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래서 외국에 있었죠. 그렇게 조금 우울한 상태로. 네. 어, 그때 근데 부모님께서도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왜 네. 들어오지 않느냐고 한 번도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아, 그래서 되게 힘이 됐죠. 네. 그 팔이 다치셨을 때도 한국에서 치료했을 때는 그런 무력감이 더해질까 봐 네, 외국에서 하셨군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이건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네, 오늘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첼리스트의 꿈을 꾸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첼리스트의 꿈을 꾸는 학도들에게 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첼리스트가 되셨으니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실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많이 어, 실패하라. 이제 제가 그 많은 학생들을 보잖아요. 네. 네, 실패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해졌어요. 저희 때보다. 그럼 실패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들여야 되나요? 콩쿠르에 나가서 떨어져도 보고 네. 무대 나가서 망신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도전할 수 있고 그래야 더욱더 정진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콩쿠르나 무대나 이런 데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 나는 이 길에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 대답을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또 생각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저도 뭐 수도 없이 떨어졌죠. 어릴 때 콩쿨 떨어지고 국제 콩쿨도 실패 많이 하고. 네. 네,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 더 자양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양분으로. 실패를. 네, 그러면 더 늘어요. 예를 들어 저는 아직도 연주하고 나면은 제가 그 연주 영상 같은 거 보고 저 피드백 하거든요. 네.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어, 아직까지도 저는 한 번도 만족한 연주가 없었고 매 연주가 사실 실패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쳐 나갈지 개선해 나갈지 그거를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능이 없다. 근데 재능이 많아서 시작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다 노력으로 빚어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멘토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후배까지도 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와, 선생님의 말씀 울림이 큽니다. 선생님 벌써 시간이 네,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즐겁 빨리 갔네요. 즐겁게 방송하셨습니까? 네, 너무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있지만 네. 다 커트해야 되고 네, 마지막 묻겠습니다. 네, 정경의 11시 클래식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첼리스트 심준호, 인간 심준호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큰 그릇이 되는 거죠.
큰 네, 그릇. 큰 그릇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제 선배들, 뭐 선조들까지 그 수천 년의 그죠? 몇천 년 역사가 이제 온 것이고 이 한 생명이 음악을 이해하기는 너무 턱없이 모자르다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도전하려는 이유가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 더 이 음악이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고 제가 또 능력이 된다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죠. 그리고 무대에서 저는 첼리스트 심준호라기보다는 음악 자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싶어요. 네. 오늘 첼리스트 심준호 선생님을 모시고 수요 초대석 진행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대한 많이 실패하라. 그 실패함에 있어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 큰 그릇이 되어가시는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첼리스트의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심론 선생님의 연주를 꼭 보시고 오늘 인터뷰도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라마이노프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으로 19번 중 3악장 안단테를 심준호의 첼로와 박종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 닫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